여의도 정치권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여의도 막전막후 시간입니다. 국회를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정영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공수처법 철회를 요구하면서 엿새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단식의 정치사로 정해봤습니다. 네, 단식 얘기군요. 네. 과거에 엄혹했던 시절,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 투쟁 시기에는 단식이 정치인들의 특히 야당 정치인들의 주요 투쟁 수단이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과거 야당 정치 지도자들에게 이 단식은 목숨을 건 그야말로 정치적인 투쟁이었습니다. 예. 이 남다른 무게감을 지닌 이 정치 지도자들의 투쟁, 우리 정치사의 물줄기를 여러 차례 바꿔놓기도 했는데요. 네. 먼저 역대 야당 지도자들의 이 단식 투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1983년 이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단식, 그리고 1990년에 있었던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의 단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YS와 DJ 우리 네. 현대 정치사의 진짜 거목들인데 역시 먼저 YS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볼까요? 단식 그 당시에가 정치 활동이 많이 금지가 됐던 제한을 많이 받았던 시기 아닙니까?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단식을 했던 1983년은 이 전두환 정권 시절로 이 주요 야당 정치인들은 당시 이 정치 활동이 규제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예 가택 연금 조치를 당해서 이 상도동 자택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주년을 맞아서 5월 18일 날 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예. 김 전 대통령이 단식에 들어가면서 민주화 5개의 항을 내걸었는데요. 이 언론 자유 보장 그리고 민주인사 석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이 같은 민주화 5개의 항 수용을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단식을 했는데 이 건강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런데도 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음식을 거부하면서 단식을 이어갔는데 네. 이 당시 김수환 추기경을 비롯한 사회 원로들의 이 호소를 받아들여서 23일 만에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이 당시 김 전 대통령 앉아서 죽기보다는 서서 싸우는 것을 택하기 위해 단식을 중단했다. 이런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야, 23일이나 단식을 했다. 뭐 생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야말로 목숨을 건 단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화에 그만큼 큰 전기가 됐다라는 후대의 평가를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숨을 건 투쟁, 이 당시 야권을 각성시키고 민주화에 어떤 불씨를 당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단식을 계기로 해서 양분되어 있던 야당의 두 계파였습니다. 이 상도동계 그리고 동교동계가 힘을 합치는 계기가 됐고요. 민주화 추진협의회 이른바 민추협 출범의 이 계기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형성된 민주화의 물줄기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단순한 시위 차원의 금식이 아니라 실제로 이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이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지 후대에까지 알려주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DJ 김대중 전 대통령 단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역시 목숨을 건 단식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 평민당 총재이던 이 1990년 이 지방자치제 전면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단식 투쟁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네. 이 당시 상황을 한번 다시 짚어보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단식을 시작하게 된 직접적 계기, 그해 초에 있었던 3당 합당이었습니다. 네. 이 3당 합당으로 거대 야당이 된 민자당이 탄생을 했는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네,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3당 합당을 통해서 이 거대 여당인 민자당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민자당이 거대 야당이 되면서 지방자치제 실시를 비롯한 이전에 했던 약속들을 무시하고 내각제 개헌 등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졸지에 소수 야당 신세가 된 김 전 대통령 여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이 단식 투쟁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과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야당 지도자들의 단식이 그야말로 목숨을 건 투쟁의 양상이었다면 민주화 시대 이후에는 그 양상이 조금 다른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1993년에 문민정부 출범을 계기로 해서 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네. 이 단식 투쟁이 그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이 정치적인 투쟁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사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네. 이런 차원의 단식이 이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정치인의 단식이라는 것이 단식 투쟁에 돌입하면 단기간에
언론의 관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대중의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이 단식 투쟁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의원 시절에 단식 투쟁에 나선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 세월호 유족이었던 이 유민 아빠 김영호 씨가 네. 이 광화문 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 씨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동조 단식을 했는데 네. 이 당시 문 대통령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뭐 유민 아빠가 이 단식을 멈춰야 되는데 오늘 44일째인가요? 그렇거든요. 들으신 것처럼 당시 이 유민 아빠의 단식이 44일째 됐던 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 이 김 씨가 당시에 그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단식은 46일 만에 이 중단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도 열흘 만에 끝났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단식이 결국에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을 압박하면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이끌어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당시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도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는? 네, 당시에 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면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을 벌였었는데요. 이 당시 여야가 드루킹 특검을 놓고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렇게 국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단식 도중에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하는 봉변을 겪기도 했습니다. 예. 당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특검이 수용되는 그날까지 제가 테러가 아니라 제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분노하고 싸우겠습니다. 방금 보신 장면이 이 30대 남성에게 폭행을 당한 이후에 다시 이 단식을 재개한 이후 나온 발언입니다. 그런데 김 원내대표 단식 9일 만에 건강이 악화되면서 단식을 중단해야 했는데요. 네. 다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드루킹 특검이 수용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김 원내대표는 이 단식의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단식의 어떤 목적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단식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다 그 성과를 얻어내는데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 지금 국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패스트트랙, 그러니까 선거법 개정안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와 관련해서도 단식 투쟁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이었습니다. 이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그리고 당시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면서 국회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네. 이 당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이 이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면서 무기한 연대 투쟁을 벌였었는데요. 이 당시 손학규 대표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좀 계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자. 내 몸 하나 바쳐서 그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고 충격이 된다 생각합니다. 네, 이 두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에 여야 5당의 합의문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네. 이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하면서 두 대표의 단식도 끝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 합의문을 바탕으로 여야 4당이 지난 4월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했는데요. 결국 이 손학규 이정미 대표의 단식이 이 연동형 선거제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식을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본인의 목숨을 내놓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본인의 뜻과는 달리 또 그런 목적을 이뤄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꽤 있다면서요. 네, 지금까지는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네. 꼭 단식 투쟁이 그런 성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2003년에는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면서 13일 동안 단식을 했는데 네. 결국에 이라크 파병은 이루어졌었죠. 또 민노당 강기갑 의원은 2005년도에 이 WTO 쌀 협상에 반대하면서 20일 이상 단식을 했었습니다. 네, 저 기억도 생생하게 나네요. 네. 예. 2007년 한미 FTA 그러니까 한미 무역 협정이 논의될 당시에는 열린우리당 김근태, 천정배 의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등이 단식을 했는데 모두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만 단식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이 본인들의 입장을 확실하게 알리는 그런 성과는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개 지금 보면
야당에서 집권 여당이 아닌 야당에서 단식을 통해서 어떤 극한의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하는데 집권 여당에서 단식을 하기도 합니까?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 것은 사실상 뭐 초유의 굉장히 일이자 이례적인 처음 상황이죠. 있던 예.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여야 합의 없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이 반발하면서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했었는데 당시 이정현 대표의 발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며칠 날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장난치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하려고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이 20대 국회에 들어서 첫 단식 투쟁이었는데 하지만 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한다는 점에서 여론의 호응을 크게 받지 못했고요. 네. 결국 이 7일 만에 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이뤄내지 못하고 이 단식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선 이런 우리 한국 현대 정치의 단식의 역사를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 황 대표의 단식이 엿새째를 맞고 지금 날씨까지 겨울 날씨로 착 추워지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어떤 단식의 목적과 무관하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단식 현장을 찾았고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찾았습니다. 네, 이 휴일인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사전 조율 없이 황교안 대표의 농성장을 찾았는데요. 네. 당시 이 총리는 황 대표의 이 천막에 들어가서 잠시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황 대표를 만난 이후에 이 총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건강을 상하셔는 안 되니까요. 그 걱정의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하시는 충정을 제가 잘 안다는 말씀 드렸고요. 대표님께서도 대통령께 대표님의 마음을 잘 전해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이 총리에 의해서 오늘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 황 대표와 만나고 난 이후에 기자들에게 목소리가 거의 작아서 안 들렸고 네. 굉장히 기력이 빠져 있어서 거의 말씀을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어제 이 총리를 만났을 때보다 오늘 훨씬 더 건강이 악화된 상황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황 대표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말들이 많이 있었지만 며칠 지나면서 지금은 상당히 결집하는 모양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황 대표가 이 단식에 들어가기 전만 하더라도 박찬주 전 육군대장 영입 논란, 네. 그리고 이 김세연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동시에 촉발됐던 인적 쇄신 요구, 이런 네. 것들로 인해서 황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온 상황이었는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간 이후에 이런 목소리들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비가 열리는 가운데 황교안 대표의 농성장 앞에서 한국당 의총이 열렸는데 네. 이 108명 중에 90명가량이 참석할 정도로 한국당에 지금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 특히나 단식 투쟁한 다음 날 이 한국당에서 현역 의원을 절반 이상 교체하겠다 이런 인적 쇄신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반발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을 보면 네. 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단식을 계기로 상당히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모쪼록 황교안 대표의 단식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종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여의도 막전 마크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영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